이번 시간에는 붓꽃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은 꽃의 종류고요. 얘는 아이리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통계나 머신러닝에 활용되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피셔라는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는 통계학자가 수집한 데이터로 이제 여러 예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보통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불러와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 책 교재 같은 걸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코드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하고 그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은 그 코드들이 잘 일치를 해야만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종종 일치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붓꽃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뭐 이런 꽃잎과 뭐 꽃받침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붓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붓꽃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뭐 특징을 보면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 꽃은 색깔이 푸른색이 보라색이고 뭐 잎은 난처럼 길고 높이는 60에서 90cm 정도이다. 그래서 뭐 잎은 뭐 30에서 50cm, 너비는 5에서 10mm 막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꽃들마다 그런 치수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데이터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꽃잎과 무슨 꽃 넓이, 꽃잎 길이와 넓이, 꽃받침의 넓이,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종류를 세 가지 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꽃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세 종류가 있는데 육안으로 비교하기 되게 어렵죠. 이제 어떤 꽃이 뭔지 사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수들을 나 아까 봤던 그 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수치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151 곱하기 5 데이터, 151 행과 5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1개의 로우랑 개 컬럼이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줄은 인덱스 그러니까 컬럼명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있었죠? 꽃잎하고 꽃받침, 요 넓이랑 길이, 이게 꽃받침이고, 이게 꽃잎이고, 그러면 요 길이랑 넓이,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자, 어떤 특성을 가진 거, 이거 첫 번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했더니, 얘는 세토사였다. 그리고 종류가 보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보면은, 여기는 제가 일부를 잘라왔지만, 어떤 수치를 가진 것들이 벌시컬러였다. 어떤 거는 벌지니카였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비교하기 힘든 것들을 수치로 보면 당연히 분류가 잘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일단 시각화를 해서 점으로 찍어보면요. 꽃잎의 넓이와 꽃잎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분포를 봤더니 이제 길이가 길고 넓이도 넓은 거는 이제 아이리스 중에서도 벌지니카가 좀 이쪽에 있더라. 그리고 벌시컬러는 요 중간쯤에 있고요. 세토사는 이제 두 개 다 수치가 좀 적은 편이더라. 이런 식으로 수치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를 보면요. 세토사 같은 경우는 다른 두 그룹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토사이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다른 벌시컬러나 벌지니카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비슷해서 이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수치를 제가 넣었을 때 그걸 제대로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훈련을 시키고 그럼 나중에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줬을 때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콜앱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불러와서 두 가지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판다스 보통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판다스 불러서 리드 엑셀 한 다음에 얘를 데이터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불러와도 되는데 그냥 시본에 있는 걸로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리스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셋을 불러오겠습니다. 그거를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럼 아이리스에 저장이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고, 우리 제대로 불러온 것 같아요. 전체 다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벌지니카인 것도 있고, 벌시컬러인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분류가 돼서 150로우랑 5컬럼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잘 불러왔죠. 자, 그럼 데이터를 분류해서 넣을 건데요. 자, X는 대문자로 쓸게요. 이게 관습 같은 건데, X는 처음에 대문자로 놓고, 걔 데이터를 자, 잘라서 넣겠습니다. 자, 0에서 4까지 이렇게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y에다가 얘는 또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i에다가 i락으로 자, 4라고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냐면 자, 이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전체를 불러오는 거라서 전체 행,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컬럼은 앞에 있는 4개를 고르겠다가 X고 Y 데이터는요. 요 마지막 것만 넣어서 분리해서 넣을 거예요. 요 마지막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체를 부르는데 네 번째 있는 거죠. 0, 1, 2, 3, 4번이니까 네 번째 있는 걸 집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 확인해 보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잘려서 잘 들어와 있네요. Y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게 그래프 데이터만 보면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매플라 라이브러리 인라인해서 여기서 그려보겠다라는 명령어고요. 10원 불렀고 자, 뭐 넘파이 안 불렀으니까 넘파이 마저 부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슬라이드 N이가 지금 입력이 돼 있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 셋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일을 제가 앞으로 그래프의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얘의 그래프는 자, 눈금자를 옆에다가 그릴 거고 그리고 컬러 양식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어 플랫 아이리스를 사용을 할 거고 컬러를 종에 따라서 다르게 할게요. 벌시 컬러나 벌지니카나 세토사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할 거고 걔의 색은 이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여기 옵션들 찾아보면 많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페어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인데 데이터를 넣고 색깔을 뭘로 기준으로 색깔을 넣을 건지 그 색깔은 뭐 어떤 색상으로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뭘로 선택을 할 거냐 그걸 골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지금 삼포도도 나오고 그리고 정규분포 같이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꽃받침과 꽃잎에 따라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 여기 범례가 뭐냐면요. 세토사가 빨간색이고 벌시컬러가 초록색, 벌지니카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아까 제가 봤던 데이터처럼 이렇게 빨간색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파란색, 초록색 부분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X축은 요 밑에 있는 데이터 보면 되겠죠? 끝님 넓이와 꽃받침의 길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요 X축은 여기 기준, Y축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다 대부분 초록색, 파란색이 겹쳐져 있어요. 지금 요 전기분포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런 걸 살펴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빨간색들이 좀 다 여기는 다 벗어나 있고 자, 어떤 데는 겹쳐져 있지만 겹쳐진 것들은 이런 것들 조금씩 겹쳐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nfo라는 이 명령어를 치면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플롯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고, 오브젝트, 그러니까 스트링, 문자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실수형으로 되어 있다, 150개씩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유니크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얘 종을 따로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명령어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분류한 거를 자, 제가 아까 전에 X 여기에는 지금 요 데이터들을 첫 번째 4개 컬럼을 잘라서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업데이트 좀 할게요. 제가 X에 썼던 거를 값들만 꺼내서 쓰겠습니다. values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은 자,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자, 컬럼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값들만 꺼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우리 좀 이따 머신러닝 돌려볼 때는 이런 데이터 형태로 그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도 자, y는 소문자로 쓴다 그랬죠? y 값에서 값만 꺼낼게요. 그러고 나서 y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네임들만 따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할 거예요. 숫자 형태를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sklearn에 들어있고 preprocessing이라는 항목 안에 레이블 인코더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불러다가 쓸 거예요. 얘를 쓰려면요, 레이블 인코더를 쓰겠다고 미리 한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코더에다가 집어넣고 y1 값에다가 변환을 해서 넣어 볼게요. transform y라고 하면요, 이게 y 값이었잖아요. 자, 얘를 변환해서 y1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세토사는 0번, 벨시카는 벌시컬러는 1번, 그리고 벌지니카가 2번으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변환을 해놨고요. 그리고 0, 1, 2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변환이 제대로 된 거예요. 데이터가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값에다가 더미 변수로 하나 변환을 시킬게요. 이 더미 변수라는 거는요, 저번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 더미 변수가 어떤 값에 있어서 0 또는 1로 코딩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 문자 그러니까 범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치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 또는 0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라서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엔 y 대문자에다가 이거를 해서 집어 넣을 건데 그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001,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거는요, 요 각각을 첫 번째 예를 들면 세토사 같은 경우는 이게 100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세토사, 뭐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요 나머지는 0이고 세토사에 해당되는 것만 1이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벌시컬러니까 이제 두 번째에다가 1로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0이라고 체크를 했고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벌지니카가 1이라고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0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라요. 이거 순서대로 1번을 어디다가 표시를 할지 첫 번째 있던 항목들은 첫 번째 표시, 두 번째는 두 번째 표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변환을 해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킬 건데 이제 sklearn,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을 불러올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train test split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방식을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sklearn 모델 셀렉션하고 train test split 입력한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넣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트레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뭐 하나만 넣어줘도 돼요. 하나의 트레인 사이즈가 몇 퍼센트다 설정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이런 거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이제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난수 초기값 아무거나 설정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왜냐면은 이게 재현 가능하도록 난수 초기값을 정해주는 건데 이 의미가요. 동일한 데이터셋을 여러 번 사용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면요, 이걸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코드 실행할 때마다 다른 분할이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같은 분할이 돼서 같은 그 데이터를 계속 돌려서 실험의 재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임의의 값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면 숫자를 제공하지 않으면요 매번 다른 세트를 얻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랜덤 스테이지라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셔플 같은 경우는 순서 유지를 뭐 차례대로 할 건지 아니면 섞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사용할 거는 xtrain, xtest, ytrain, ytest라는 걸 변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넣는 거를 알아서 쪼개서 여기 변수들에다가 차례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변수명은요 상관이 없고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랑 y를 집어넣고요. 테스트 사이즈를 0.2, 20%를 테스트로 분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트레인 세트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80%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20%로 돌려보는 겁니다. 두 개는 겹치면 안 되니까 따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해가지고 얘를 1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X트레인의 모양과 모양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쉐입들을 붙여서 다 확인을 해볼게요. 쉐입 마지막으로 Y 테스트 쉐입까지. 자, 보면은요. 자, 이런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은 X 데이터를 쪼개서 가져간 것들. 그러니까 X 트레인과 X 테스트는 이제 120개 가져간 것과 30 가져간 거. 자, 그리고 구조는 뭐 4개 컬럼이었으니까 4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인도 3개 컬럼이었고 120개 그리고 30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총 150개 데이터니까 120개를 학습하고 30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에 필요한, 구축에 필요한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올게요. 자, 시퀀셜을 많이 쓴다 그랬죠? 자, 시퀀셜 하나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댄스라는 것도 당연히 쓸 겁니다. 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제가 어떤 함수를 쓸 건지, 뭘로 최적화를 시킬 건지 정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저거 세 가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델스에서 이거는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떤 게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게 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 세 가지를 쓰고 우리 모델에서 시퀀셜 모델 구축하는 거 초반에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층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모델 add 하면은 층을 추가할 수가 있었죠. 자, 댄스 층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댄스 64라는 숫자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nput shape을 4라고 나서 입력층을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제 렐루로 은닉층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층으로 이제 출력층 64로 설정했으니까 얘도 64로 두고요. 액티베이션을 렐루라는 함수로 둡니다. 그 다음에 모델 애드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층을 액티베이션 소프트 맥스로 보통 이렇게 다중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출력 방식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시킬 거예요. 자, 지금 뭐가 잘못됐나 볼까요? 지금 여기가 쉐입으로 해놔가지고 제가 컴마를 빠뜨리면 안 되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을 컴파일, 실행을 시킬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식들이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거기를 또 몇 가지 특히 이거를 쓰다 보면은 어느 게 최적화가 되는구나 이런 게 설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거, 이 케이스에 제일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저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를 애담으로 놓고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는 얘는 정확도를 가지고 얘 값이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어큐러시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분류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다중분류를 위한 어떤 손실 함수예요. 이런 걸 또 선택을 하고 분류법 중에서도 이제 아담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얘도 내가 뭐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싶느냐, 어떤 양을 어떻게 조절하고 싶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쓰다 보면은 어떤 게 맞는지 자,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 썸머리 해서 모델 만든 게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 댄스층 같은 경우는요, 요거 실행 여러 번 하면요, 댄스층이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그냥 다시 런타임을 돌려서 한 번만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실행하는 경우는 여러 번 실행이 되면 댄스층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실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쉐입은 지금 봤더니 댄스 1에서 64가 나왔고 댄스 2 64, 그리고 마지막 층이 3개.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더할 때는요, add라는 명령어를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 댄스를 통해서 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출력층 64개를 만들 거고요. 제일 처음에 쌓는 자, 댄스층에는 제가 모양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층의 모양을 4로 설정을 했고요. 액티베이션을 자, 렐루로 은닉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add 댄스를 통해서 그 다음 층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층도 64라는 숫자로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풋은 이제 이미 처음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64 하고 나서 액티베이션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렐루 설정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add를 써서 댄스 3 액티베이션을 얘는 소프트맥스로 사용을 할게요. 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출력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층을 생성을 했고, 자, 얘를 한 번만 실행하세요. 여러 번 실행하면 댄스층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3개만 쌓아 놓을 거라서 이렇게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통해서 얘를 실행을 시킬 건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자, 여기서 내가 뭐를 사용할 거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방법들을 조금씩 다르게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 컴파일 중에서 로스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사용한 거는 얘는 다중 분류 손실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를 분류하고 있죠. 그거에 적절한 이제 함수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분석하는 방법이 내가 이거를 횟수에 초점을 맞출 건지 속도에 초점을 맞출 건지 등등에 따라서 방법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애담을 선택을 했고, 매트릭스는 accuracy,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제가 이 값이 얼마나 맞는지를 측정하려면 보통 정확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accuracy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썸머리에서 모델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요약해 봤더니 첫 번째 지금 64개 나왔고, 두 번째 64, 그 다음에 출력층은 3개로 설정이 됐어요. 자,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자, 훈련을 시켜볼게요. 모델 핏이라 그러면 훈련을 시킨다는 뜻이었죠.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 데이터라고 해서 확인 또는 검증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validation 데이터에는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 자, X, Y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돌리는 횟수는 자, 100번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 진행이 되는지 얘가 쭉 보여줘요. 이 과정이 뭐냐면 여기 처음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번을 돌려주는데 에포크 1번일 때 걔를 로스랑 에큐러시가 정확하게 몇 도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훈련할 때 훈련 손실값 정확도, 그리고 검증할 때 손실값 정확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손실값이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측정을 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리데이션이 자, 1, 지금 100%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로스도 한 97%, accuracy가 97%.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맵플라 라이브러리 거를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PLT죠? 자, 그 다음에 맵플라 립 인라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피그 사이즈는 12,8이라고 해서 얘는 그 그래프 모양을 내가 도화지를 옆에 얼마나 사이즈로 만들 건지 설정을 해주는 애였어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자, 로스를 가지고 플롯을 하나 할 거고 뭐 여러 개를 플롯을 할 거니까 제가 이거를 좀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4개를 구현을 할 건데 자, 여기 갖고 있는 거에서요. 뭐를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요거 있죠? 로스랑 발 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 2개 다 불러올 거고 그리고 어큐러시랑 발 어큐러시라고 돼 있는 거를 불러서 그래프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 이름들을 범례로 달아줄게요. 로스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구현을 해줍니다. 자, 했고 플랫의 모양을 그리드로 좀 알아보기 쉽게 해놓고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뭔가 오타가 또 났네요. 봅시다. 히스토리인데 제가 트로이라고 해놨네요. 히스토리. 오타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괄호는 또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괄호 다 없애주고 자, 이렇게 되면 바깥쪽도 괄호가 하나겠죠. 자, 이렇게 오타를 잘 잡아낼 수 있어야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지금 자, 로스랑 발 로스는 점점 이제 상실하면서 이 정확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실험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정확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에 지금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수치로 정확하게 보려면요. 마지막 수치를 evaluate로 꺼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로스랑 어큐러시를 얘가 알려주고 그 정확도는 이제 100%구나. 이 값이랑 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정확도가 늘 맞게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 이걸 또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 정확한지 뭐 리커를 받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맞는 걸 제대로 뽑아서 이 모델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모델을 뽑았는데도 진짜로 반영이 된 건지 이거를 이제 true랑 false를 파악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확도를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모델을 만들어진 게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셋을요. 제가 숫자를 넣을 건데 우리 아까 전에 X 피처가 4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4가지의 숫자를 임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숫자 수치 점 찍어서 이렇게 타겟 테스트 셋을 설정을 하고요. 자, predicted target name 해가지고 얘를 뽑아올게요. 얘의 이름은 어디서 뽑아오냐면 IRC species라고 되어 있는 종류에서 뽑아올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니크로 가면은 4가지 꽃 종류, 꽃말 다 들어가 있는 거. 4가지가 아니죠. 3가지죠. 벌토사, 버지니아, 세토사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자, 그거를 넣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자, 내가 뽑은 게 뭔지 알려주는데 여기 써있네요. 이제 세토사라고 알려줬어요. 자, 제가 predicted 한 게 FAR 모델이 내가 사용하는 모델이 지금 뭐 바이너리 모델 여러 가지 이중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뭐 세토사가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벌시 컬러에 맞는 거를 한번 추려 볼게요. 아까 벌시 컬러의
특징이 뭔지를 잠깐 파악을 해보자면요. 자, 벌시 컬러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벌시 컬러만 데이터를 뽑아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벌시 컬러 여기 하나 빠졌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벌시 컬러의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알리스 쿼리 해서 벌시 컬러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종류가 벌시 컬러에 해당되는 것들만 보면은 제가 봤더니 요 랭스가 뭐 7, 3, 4,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랑 얼추 맞춰서 수치를 넣어 볼게요. 제대로 나오는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스트 셋을 np array 뭐 7, 3.0, 뭐 5, 1.4 제가 이거 예시로 미리 찾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predict를 target name을 아이리스 종의 유니크 값에서 뽑아오는데 얘의 모델에서 테스트 셋 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모델을 테스트 셋을 찾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대문자를 여기 소문자 뭐 잘못된 게 없나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네, 제대로 자,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벌시 컬러라고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